좋은 아침입니다. 5월 20일 오늘의 이슈 한번에 전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까지 진출을 하면서 택배 보험업도 공략하겠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뭐 고령화 저성장 너무나도 이제 친근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지방 도시가 늙어간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빨라지고 있다라는 내용 기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데 맞서서 이렇게 수세 몰린 시진핑이 어떤 카드를 꺼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펙과 비오펙의 대표적인 산유국이죠. 러시아가 감산 정책을 이번 연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에 지금 뭐 불안 요소가 커지면서 유가에 불을 붙이는 거 아닌지라는 걱정이 앞선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최근 증시에서는 미국 성장주가 유망하다라는 재테크 관련 기사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죠. 화폐 단위 바뀌니까 빨리 집을 사라. 뭐 다양한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페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 강화하고 택배 보험업도 공략한다라고 하는데, 보험에 대한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카카오페이 플랫폼 내에서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필요한 보장만 골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우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내용이죠.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 한 보험 독립대리점, GA라고 하는데, 이거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보험 독립대리점은 뭐 가전제품으로 보면 뭐 LG, 삼성, 대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3사를 한꺼번에 파는 하이마트 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을 온라인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프라인에서 설계자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 시장에서 설계사가 갖는 수수료를 낮춘다라면, 즉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수수료 부분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면 소비자한테는 매우 저렴하게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한 가지 언급을 해보면, 자동차 보험처럼 1년마다 이제 새로 가입하는 이러한 보험에서 연간 보험료를 일시불로 낼 경우는 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다이렉트 보험과 오프라인 자동차 보험을 비교해 보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굉장히 싸서 몇만 원 차이 안 나지만 200만 원 한 자동차 보험을 내는 고객들은 몇십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일반 장기 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240개월 할부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40만 원의 수수료가 설계사한테 주어진다 그래도 고객들한테 월 10,000원의 보험료가 아껴지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자동차 보험처럼 연간 단위로 결제하는 것과 장기 보험은 굉장히 큰 그 격차가 있습니다. 뭐 상품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보험의 어떤 생릴까요? 이러한 구조들도 같이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튼 뭐 카카오 좀 무서운 존재죠. 보험 쪽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그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뭐 정부의 현재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1분기 성적 좋게 나왔고 일본도 좋게 또 나왔다. 대한민국은 마이너스다. 뭐 오펙 최하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향후 전망치도 안 좋게 발표될 거라서 굉장히 두렵다.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기사 내용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지방 도시가 늙어간다라는 얘기인데, 뭐 다 아실 겁니다. 고령화를 통한 저성장. 자, 소비가 경제에선 굉장히 중요한 주축이죠. 소비가 돼야지 생산이 이어지고, 생산을 통해서 설비 투자가
만들어져야 여기에 또 고용이 만들어지고 고용이 만들어져야지 또다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뭐 15세에서 64세까지 이때 이제 그 젊은 어떻게 보면 젊어서 이제 취업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집도 넓히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노후도 준비하는 예, 가장 경제 생산 활동을 많이 하는 인구대가 줄어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대한민국은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고요. 앞으로는 인구마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인구 고령화 결국은 지방에 있는 젊은 층들이 뭐 교통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로 도시 쪽으로 이동하면서 빠지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지방 도시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암울한 기사인데 상주 쪽에 산부인과 한 곳이 폐업했는데 25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 병원이 실제 문을 닫은 이유는 상주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470명이고요. 하루 출생아 수 1.2명인데 이곳에 산부인과가 5곳 있었고요. 한 곳이 폐업해서 4곳. 이 중에서도 단지 분만실이 있는 건 한 곳이고요. 여기서 그 산후조리원까지 52km나 떨어져 있다. 딱 뭐 요 내용만 봐도 얼마나 그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지를 우리가 딱 눈에 이렇게 피부로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고 젊은 층이 떠나면서 고령화가 이제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문제점들 이를 통해서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주택이죠. 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예, 당연히 이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인하되는 부분들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수요가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악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정부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 광역 GTX라든가 이런 교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도시화에 대한 어떤 부동산 가격 이러한 불패 신화는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자, 구글이 거래를 중단한다. 화웨이와의 거래. 중국 내부에서는 사실 큰 타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페이스북도 안 되고 뭐 크롬이나 이런 것들 안 되게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이미. 그런데 구글이 안 된다는 거 일단 안드로이드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를 딱 생각할 수 있는데 화웨이가 자국 내만 판매하는 게 아니죠. 이미 애플을 넘어섰고요. 세계 판매에서 이제 조만간 그 삼성도 넘어설 거라고 공표했었는데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에 대한 어떤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텔, 퀄컴, 마이크론도 화웨이와의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의 정책 그리고 이 정책에 이어지는 결국은 행동으로 보여지면서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시진핑 어떤 발표를 했냐? 발표는 아니죠. 그래, 결국 히토류 여기에 이제 손을 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뭐 히토류 하면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원료로 중국이 무려 95%, 전 세계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히토류를
수출을 중단한다. 그럼 또 엄청난 타격이죠. 이게 서로 좋지 않은 거죠. 결국은요. 이런 무역 분쟁은 서로 좋지 않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를 압박해서 화웨이의 매출을 줄일 수 있겠지만 결국 미국 기업들의 수출을 그만큼 또 줄일 수밖에 없는 감소시키는 원인이거든요. 결국은 서로 피 터지는 싸움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기 이전에 결국은 압박 카드로 작용을 하면서 협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뭐 구글의 무슨화의 스마트폰 때문에 되레 삼성, LG 반사이익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네, 오펙과 러시아가 연말까지 감산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시행했죠. 감산 조치. 매일 120만 배럴씩 6개월간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오펙의 감산 조치는 사실 여태까지 발표된 것들은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게임 이론이라고 하죠. 눈치 작전이라고 해서 일단 감산하고 감산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또 증산하는 식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뭐 트럼프가 공화당이고 공화당인 석유당이라는 거. 그러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유 가격을 낮게 가져간다라는 거. 그리고 셰일 오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채산성에 맞춰진다라면은 또 셰일 오일 양을 늘려서 또 원유 가격의 어떤 또 그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또 줄 수가 있는데 무튼 현재로서는 감산 정책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뭐 중동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뭐 드론으로 뭐 송유관 이런 거 폭파하는 그런 사태 열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중동 불안 때문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갭 투자를 늘 말씀을 드렸었으면 재작년까지 원유 강의나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를 이제 강의에서 얘기할 때는 35, 40불에서 65불 정도 사이에 갭 투자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90불까지 배럴당 최저 50에서 90불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뭐 인버스 투자라든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위안화가 이제 7위안 포치라고 하죠. 예전에 뭐 8% 경제 성장률 할 때는 바우치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포치라고 해서 7위안. 이 7위안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이 7위안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이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제 중국 정부 의지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위안화 환율에 대한 중요성들은 뭐 굉장히 다 아시다시피 국제 경제 이제 무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갖고 가겠다라는 것도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1200선의 지지를 뚫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율이 1200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개입하면 안 되겠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힘을 쓰겠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커지니까 어제 기사 기억하십니까? 재테크 이제 박람회에서 5가지 스마트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뭐랄까 이제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라. 증시가 불안한 이런 때에는 되도록이면 거대하고 안정적인 곳에 투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최근에 좋았던 미국 증시라든가 자꾸 미역이라고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미국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빠졌죠. 핵심이 됐던 건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좋지 않아지면서 그 전쟁으로 이렇게 몰입되면서 들어서면서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이었지만 미국 달러가 강세를 피는 것처럼 결국 지금 또한 글로벌 무역 분쟁의 중심이 있는 미국 중심의 미국이 있지만 이 미국 증시에 투자란 얘기는 결국은 미국의 무역 협상 결과가 미국 쪽으로 좋게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갖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견해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래. 초반부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를 통해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그 주식시장 그 상승에 대한 견인 요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늘 언급해 드렸듯이 무역 분쟁을 통한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매우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율 상승이 투자에서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1200원에 근접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다시 반대의 영향을 갖고 온다라는 거죠. 어제 기사에서도 뭐 여태까지 1200원대까지 머물렀던 경우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티핑 포인트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1200원대 근접하게 되면 되게 저가 매수 세력 리턴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그 환율 상승이 좋지 않은 그 지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즉 원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 반대의 세력들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자,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단위를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커피숍 가게 되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 4,000원인데 이게 4.0 이런 식으로 이제 후려치는 거죠. 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후려치는 겁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구매할 때 해외여행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나도 모르게 돈을 막 쓸 때가 있거든요.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실제 뭐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세부 같은 데 갔을 때 좀 오래전이지만 뭐 어떤 농담을 했냐면 그 워크샵을 세부로 갔는데 뭐 사미구엘이랑 뭐 맥주를 수십 병 먹고 그 음식들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 우리 회식하러 세부 와서 회식하러 와도 되겠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실제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돈 씀씀이가 커지니까 엄청나게 돈이 그 사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과소비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 이제 소비 심리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디노미네이션이 이제 그 행해진다라면 똑같은 돈을 쓰는데 돈의 가치를 적게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돈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을 사는 게 좋다. 뭐 이런 부동산 폭등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이 리디노미네이션은 실제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닌데 이 행위를 함으로써 그 어떻게 보면 돈을 빼앗아가는 역할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다양한 그 이제 관련 기사들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 말도 안 되는 기사는 아니죠. 실제 리디노미네이션이 된다라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 한국은행에서는 절대 우리는 기획한 적도 없고 발표한 적도 없으니까 이런 기사에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가짜 뉴스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공항버스 요금이 1,000원 할인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울공항버스가요. 23개 노선 22일부터
23개 노선이 1,000원 할인되는데 교통카드 찍어야지만 할인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한보현에서 전하는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